저희는 Implementation for Smart Crosswalk System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총 5명이 한 달여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평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 신호의 시간이 짧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은 건너실 때 큰 불편함을 겪으신 적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시간 내에 건너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신 경험은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영상처럼 위와 같은 상황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현실 세계에서 교통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중이지만 노인들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5세 이상 고령자는 보행 중 교통사고에 취약합니다.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중 75%가 도로 횡단 중 발생했을 만큼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OECD 국가 중 노인의 보행 중 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일반적인 도로에서 보행 진입시간 7초, 보행자의 이동속도를 1m/s로 상정하고 미터 거리만큼 초를 더하여 시간을 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반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서는 보행자의 이동속도를 0.8m/s로 상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 하위 15% 집단에서 약 0.85m/s의 속도로 보행하고 지팡이나 휠체어 등 보행 보조 장치를 사용할 경우 이동속도가 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와 같이 0.7m/s로 이동할 경우 4차선 도로에서 약 6초가 부족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선행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2년 충주시에서 다음과 같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신호를 최대 10초 동안 1초에 멈춰두는 신호등을 개발해 시범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감지되지 않을 때까지 신호를 멈추기 때문에 신호시간 표시기가 재기능을 할 수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는 남은 보행신호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보행자에 대해 신호를 늘려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악용해 교통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약자를 인식하여 적정 시간만큼 신호를 연장한다를 목표로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차선수가 너무 많은 도로에서는 신호 연장 시 교통혼란을 초래할 확률이 높아 가장 일반적이고 비율이 높은 왕복 4차선 도로에 우선 적용하여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낮은 해상도의 카메라로도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그림과 같이 각 신호등이 앞쪽 절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구역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행 진입시간 7초와 이 시점에 진입한 보행자의 추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 3초, 이렇게 총 10초의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신호가 바뀌기 2초 전까지 신호를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대략적인 모델 구조를 설정한 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AI 플랫폼 AI 허브, 컴퓨터 비전 플랫폼 로보프로에서 초기 데이터 수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구글 크롤링을 통해 부족한 데이터셋을 보완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person, crutches, walking frame, walking stick, 휠체어로 클래스를 나누어 어노테이션 과정을 거친 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셋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 휠체어의 바운딩 박스를 휠체어 자체로 설정한 결과 좌상단 그림과 같이 휠체어와 휠체어 위의 사람을 각각 인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상단 그림과 같이 휠체어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 전체를 휠체어 클래스로 박스를 수정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초기 데이터를 수집한 직후 데이터셋의 클래스 비율을 확인한 결과
좌하단 그림과 같이 펄슨과 휠체어 클래스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세 클래스에 대한 분류의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크롤링을 통한 추가 데이터 수집, 어그멘테이션 등의 과정을 거쳐 우하단 그림과 같이 데이터 비율을 조정해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전체적인 모델 아키텍처 개요는 디텍션, 트래킹, 클래시피케이션, UI 순으로 구성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실시간으로 사람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원스테이지 디텍션 모델인 욜로를 선택했고 그 중에서도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쉬운 욜로 V8N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객체 추적은 욜로에서 제공하는 바이트 트래커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인식하고 속도를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탐지된 보행자들 중에서 교통약자를 분류해내서 인식하고 이들의 속도를 이용해 보행시간을 추정하여 부족한 신호시간만큼을 연장해주도록 구현했습니다.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테크니컬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래킹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교통약자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프레임으로 쪼개고 이미지상의 보행자를 인식한 바운딩박스 좌표를 오픈CV의 파인드 호모그래피 모듈을 통해서 구한 변환 행렬에 대입하여 실제 좌표로 변환했습니다. 이때 바운딩박스 좌표는 바운딩박스의 밑변의 중점, 즉 보행자의 발이 위치한 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연속된 영상 프레임 속의 실제 좌표들을 구해서 속도를 선형외기 방식을 통해 추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탐지 모델만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교통약자를 일반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테스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클래스를 통합한 휴먼 클래스를 설정하여 먼저 사람임을 탐지하고 휴먼으로 인식된 박스에 대해 분류 모델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펄슨 클래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0.95 이상일 정도로 분류가 정확하지만 휠체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약자 클래스에서는 펄슨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와 교통약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비슷하게 나와 펄슨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펄슨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에 대하여 0.9의 트레시홀드를 설정하여 0.9 이하일 때는 타 클래스 중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은 클래스로 분류하는 룰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연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능적인 측면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60fps 비디오를 인풋 데이터로 했지만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점점 프레임을 낮춰가면서 테스트한 결과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4fps 비디오로 설정하고 보행자 인식이 가능한 적당히 낮은 해상도 640x360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클래시피케이션 연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보행자 아이디를 필터링한 후 분류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구역 외부에 위치한 보행자의 아이디를 제거하고 이동 속도가 빠르거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자의 아이디를 제거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으로 보행자 아이디를 필터링하였으나 바운딩 박스가 겹치면서 보행자의 아이디가 뒤바뀌는 경우에 해당 아이디의 보행 방향이 바뀌어 실제 보행자의 속도보다 훨씬 작게 속도가 측정되는 경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필터링이 불가하였기에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보행자의 프레임 간 픽셀의 Y값 변화율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이 변화율들 간의 상관계수가 0.9 미만으로 측정될 때에는 보행자의 해당 프레임을 필터링하였습니다. 처음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출발할 때에는 보행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에 보행자들끼리 교차하는 상황 전까지의 변화율들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보행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이즈 제거를 위해 전체 프레임의 20% 이하로 인식된 보행자 아이디는 제거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구역 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의 바운딩 박스의 좌표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제어하기 위해 바운딩 박스가 화면의 아랫부분과 겹치는 경우에 대해 보행자 아이디 필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연산을 줄인 후 필터링 되지 않은 아이디에 대하여 해당 아이디의 10개 이미지를 대상으로 분류 과정을 거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의 평균을 계산하여 교통약자임이 확인되면 보행시간을 늘려주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의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분석을 위해 먼저 약 10초 길이의 횡단보도 영상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을 진행하면서 얻은 교통약자의 아이디와 속도를 로그로 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초록불이 끝나고 바로 빨간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0.2초 후에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한쪽에서 촬영된 데모 영상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먼저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휴먼 클래스에 대해 리트레이닝 시킨 퍼포먼스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총 연산 속도는 앞의 노력들 덕분에 초기 수분 단위로 걸렸던 실행 시간을 CPU 환경에서 약 7.3초까지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모델에 축적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속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권역별 합리적 신호시간을 선정하고 교통약자 통행 빈도를 추정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 교통약자의 유무 여부 인지가 필요한 공공장소에서 교통약자를 인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퓨처웍스로는 사거리에 간혹 설치된 대각선형 횡단보도에서 사각 공간이 아닌 대각선 공간에서 이동 경로 추적이 불가해 대각선형 횡단보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 횡단보도 구역 좌표를 개별적으로 설정해줘야 한다는 개선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델을 코랄보도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변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코랄보도에서의 구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 10초 동안 한쪽 방향의 보행자만 탐지하기 때문에 양방향을 인식하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